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 사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회생 절차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김민성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많이 있지 않지만 신용대출로 집을 사신 분들, 그분들이 회생을 하면 집이 경매 넘어가는지, 어떻게 경매를 멈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할 거예요. 지난 시간에는 담보대출로 집을 사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. 기억나세요? 담보대출로 집을 샀다라는 건 내가 대출을 못 갚을 경우에는 담보로 잡은 내 집을 팔아서라도 갚을게 라는 거예요. 이게 담보인 거잖아요. 그래서 담보권자들은 이 채무자가 빚을 제대로 안 갚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내가 집을 뺏기기 싫다 라고 하면 회생 신청을 하면 된다 그랬죠. 그래서 담보권자의 임의경매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어요. 언제까지? 인가 결정될 때까지. 그러니까 회생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금지 중지 개시 결정을 받고 인가 날 때까지, 뭐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일 거예요.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담보권에 대한 임의경매 실행을 멈출 수 있어요. 다만 인가가 끝나면 다시 살아나요. 왜냐? 회생 절차를 했다고 해서 담보로 잡은 담보권 그 자체가 권리가 상실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담보권자들의 경매는 일단 이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나 변제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지시켜 놓고 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, 모든 빚, 모든 상황들을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변제 계획안을 짜준 거잖아요, 법원이. 그 이후에 인가됐다면 담보권자한테 니들 알아서 팔아라, 이렇게 법원이 다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, 담보권자와 협의를 하라 그랬어요. 내가 원리금 변제 잘 할 테니까 담보권 실행하지 마 라고. 왜?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건 없어요. 이 사람이 원리금만 제대로 갚아준다면. 그렇게 해서 협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다만 내 재산에 후순위 담보권이 설정이 돼 있다거나 담보권자가 소위 얘기하는 시중은행인 경우에는 그런 협상이 여지가 많이 없어요. 두 번째는 채무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이 집에 설정된 담보권은 그대로 놔두고 채무자만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요. 변경된 채무자는 회생을 안 할 거잖아요. 그러면 내가 회생을 한다 해도 채무자 아닌 사람이 회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일이 전혀 없어요. 변경된 채무자가 그 빚을 제대로 갚아준다면. 보통 통상적으로 배우자나 아니면 직계 가족들 중에 신용이 좋은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한테 잠깐 채무 명의를 넘기는 방법들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어렵겠지만 대환대출하는 방법이 있어요. 다만 대환대출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그 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금리를 써야 되겠죠. 1금융권이었으면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. 다만 경매는 안 넘어가요. 그 다음에 집을 그 회생 신청이나 아니면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. 어차피 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그 저당권은 매매한 돈으로 갚아주면 되기 때문에, 뭐 가압류가 잡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매매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집들은 뭐 통상적으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하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들을 필요한 집을 얻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세일즈 앤 리스백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담보권에 대한 특별한 제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어쨌든 지난 시간 요약을 했어요. 오늘 말씀드릴 거는 나의 집을 담보로 맡긴 다음에 빌린 게 아니라 신용대출을 통해서 내가 집을 산 경우예요. 사실 10억짜리를 20억짜리 집을 내가 신용으로 산다?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많이 없을 것 같고요. 신용대출은 한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. 근데 집은 비싸단 말이에요.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집을 턱 사진 못할 거예요. 왜냐면 집이 1000만 원, 2000만 원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. 다만 이런 경우들은 가끔 있더라고요. 2억짜리 집인데 1억 5천을 전세를 주고 5천만 원 갭 투자를 한 거야. 아니면 5억짜리 집인데 4억을 전세를 주고 1억을 갭 투자로 매매를 한 거예요. 직장인 분들이나 전문직 분들은 1억 정도는 충분히 아마 신용대출 나올 거예요. 그런 분들이 만약에 안타까운 사정으로 회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집이 경매 넘어갈까요? 안 그래요. 신용대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담보가 없는 거잖아요. 인가 때까지는 담보권자의 임의경매도 막을 수 있다고 했죠. 똑같아요. 신용채권자의 강제경매도 인가 때까지는 막을 수 있어요. 인가 이후에 임의경매는 새롭게 경매가 진행된다고 했죠. 왜? 담보물의 처분은 담보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. 하지만 신용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를 못 넘겨요. 왜?
변제 계획안 상에 별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만 받을 수 있지, 이 채무자의 재산인 집을 경매를 넘겨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기 때문에. 아시겠죠? 어떤 얘기냐면, 신용대출로 집을 사신 분들은 회생을 하면 집을 뺏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. 경매도 안 넘어가고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집을 건들 수 없어요.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선 와, 너무하는 거 아니야? 라고 할 수 있겠지만, 보세요. 집을 안 뺏기고 빚을 갚는 거라 그랬잖아요. 이 빚을 갚는 만큼 신용채권자들은 이 집을 못 건든다 그랬잖아요. 왜? 경매 절차가 다 취소가 될 거기 때문에. 다만 내가 갚는 돈이 어마어마하겠죠. 왜? 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줘야 되니까. 1억 5천짜리 집을 1억을 전세를 주고 5천을 내가 대출로 샀어. 그러면 청산가치가 얼마예요? 5천. 1억 5천 중에 1억은 이 사람이 우선 변제권이 있을 거고,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우선 변제권을 확인하고 들어오니까 남은 5천만 원 내 청산가치인 거야. 그래서 나는 무조건 5천 이상 갚아야 돼. 5억짜리 집을 4억을 주고 전세를 끼고 1억 주고 대출 받아서 샀어. 그러면 나는 얼마를 갚아야 돼? 1억을 갚아야 돼. 한 달에 300씩 3년은 꼬박 갚아야 돼요. 내가 급여가 낮다, 한 달에 200씩 5년은 꼬박 갚아야 돼요. 왜? 청산가치 1억은 무조건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.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내가 신용이 너무 좋아, 너무 좋아서 2억을 빌리고 그 돈으로 집을 산 거야. 지금 시세도 2억이야. 근데 이래저래 하다가 내 빚이 신용채무가 5억이 된 거예요. 내가 회생을 했어. 그러면 보세요. 경매 안 넘어간다 그랬죠? 돈만 갚으면 된다 그랬죠? 한 달에 얼마를 갚으면 돼요? 청산가치 이상만 갚아주면 되니까 내가 한 달에 한 350에서 400 정도만 갚아주면 이 집은 경매 넘어가지 않고 이 집의 처분가치 그대로를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. 집 소유권을 지키면서. 이렇게 봤을 때 그 신용대출로 내 집을 사신 분들은 사실 담보대출로 집을 사신 분들보다는 갚아 나가는 금액이 많다 뿐이지 지킬 수 있는 재산은 훨씬 더 많아요. 왜냐? 청산가치 전액을 내가 갚고 내 재산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. 다만 한 달에 350, 400 갚기가 쉽겠어요? 물론 이제 5억이란 빚을 갚는 게 훨씬 더 어렵겠지만, 어쨌든 회생 절차를 악용하는 것도 아니고, 회생이란 제도가 내 청산가치 이상만 갚아주면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해 주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, 물론 법원에서 봤을 때는 갚는 돈에 비해서 이 청산가치가 너무 높다면 적절하게 청산가치 이상 몇 프로 변제해라, 이런 식으로 보정에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, 어쨌든 신용대출로 집을 사신 분들이 매달 갚는 돈이 어마어마할지언정 그 돈을 청산가치 이상만 갚아만 낸다면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. 그거는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저희가 이런 경우들을 간혹 봐요. 연봉이 막 1억이 되신 분들 중에 신용 좋아가지고 신용으로 많이 빌렸다가 망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한 돈을 갚아내면서 살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. 요 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세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치 적금 붓는 느낌으로. 항상 말씀드리지만 탈법, 위법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건, 그거는 현명하고 똑똑하신 거예요.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고. 아시겠죠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정리해드릴게요. 신용대출로 집을 사신 분들은 정말 간단해요. 회생으로 그 집을 100% 지킬 수 있어요. 다만 많은 돈을 갚으셔야 돼요. 어느 정도? 청산가치 이상만큼. 내가 가진 집의 가치 이상만큼만 갚아주면 그 집은 경매 안 넘어가요. 그리고 아무도 그 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갭투자 하신 분들이나 전세 끼고 갭투자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방에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 사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회생 절차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